1962년 출범한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성모병원을 비롯해 7개 가톨릭 병원들을 부속 병원으로 편입했고 이후 합병과 신규 설립을 거쳐 현재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가톨릭대 산하 8개 부속 병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의료기관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선을 통한 사랑의 실천이란 같은 지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속병원 체계는 의료 현장에서 가톨릭 영성을 구현하고 체계적인 자선 의료를 펼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가톨릭 의료 역사 속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병원과 의과대학, 연구기관을 갖춘 종합의학센터의 구축이다. 1960년대 말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종합의학센터 설립을 목표로 한 여의도 플랜을 세우고 1974년 이 부지에 정신건강연구원을 먼저 개원한다. 1976년 반포구 일대의 부지를 확보하면서 규모와 시설 면에서 더욱 확대된 강남 플랜을 추진한다. 그렇게 1980년 5월 강남 성모병원이 문을 연다.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520개 병상을 갖춘 또 하나의 대형 종합병원이 탄생한 것이다. 이어 1982년 8월에는 경운동에 있던 가톨릭대학 의학부도 강남으로 자리를 옮긴다. 1986년에는 지하 2층, 지상 13층, 625병상 규모로 여의도 성모병원을 신축하고 기존 성모병원 시설 이전을 완료했다. 이로써 성모병원은 50년 명동시대를 마감하고 강남과 여의도 두 곳의 성모병원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가톨릭 의료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며 CMC 재창조 계획 비전 2020의 일환으로 2009년 서울 성모병원을 개원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막을 열었다. 현재 반포동에는 서울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가톨릭 의대와 의생명산업연구원을 비롯한 다양한 부설기관과 연구소 등이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명실상부한 종합의학센터를 갖춘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외형적인 성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선의료와 의학연구, 사회공헌 등 그리스도 정신의 전파라는 목표 아래 세상에 빛이 되는 의료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출범 이후 가톨릭 의료 사업이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성모병원이 강남과 여의도에 각각 대형 종합병원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또 의과대학이며 각종 연구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의학적 성과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가톨릭 의대 교수로 30년 이상 생활하셨으니까요. 이 쭉 역사 지켜보시면서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이 61년인가 명동 성모병원이 됐는데 지금은 그 가톨릭 센터가 됐죠, 그게. 예. 옛날에는 미덕바 쪽에서 버스에 내려서 올라다 보면은 명동 성당하고 성모병원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건물이 알루미늄 사시로 했기 때문에 네. 햇빛에 비추면 반짝반짝했습니다. 네. 그와 같은 학교와 병원이 지금은 의학 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병원은 환자 진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는 교직자분들의 노력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모님이 뒤에서 도와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거의 기적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여의도 성모병원도 그 건물에 그려진 성모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고 뭐 강남 성모병원이야 뭐 말할 수 없이 저는 늘 지나다니는 길에 딱 자리를 사실 가장 명당 자리에 자리를 잘 잡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지금 성모병원 자리가 옛날에는 거기 허벌판이었어요. 그 주위에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쪽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리다 보면 강남동 건물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처음에 분가하면서 명동에서 분가했는데 이 병원이 잘 될까 해서 처음에 주니어스텝만 내보냈어요, 그쪽에.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2, 3년 지나서 굉장히 병원이 발전이 빠르고 많은 환자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니까 다시 명동에 있던 스태프들을 다 강남으로 다시 보내고 이렇게 돼서 크게 발전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고 보면은 그 매 중요한 선택의 기로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성모님의 도움, 하느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나 그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가톨릭 신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다 반드시 성공하고 그런 거 봐서는 성모님의 은총이 뒤에서 저희를 도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도 그 성모병원에서 30년 이상 계셨으니까 쭉 이 역사를 함께 하신 거잖아요. 네, 저도 1980년에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경운동에 캠퍼스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82년도에 이제 강남 캠퍼스가 생기면서 교정을 옮겨서 수업을 받았었고요. 84년에 이제 졸업을 하고 명동 성모병원 입사했는데 또 2년 있다가 여의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CMC의 역사적인 순간에 같이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병원이 이사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집에 갔더니 TV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환자분들을 실은 버스, 전용 버스하고 앰뷸런스들이 가는데 그 앞에 경찰 사이카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대낮인데 오전에 10시에 시작했거든요, 이사를. 네. 대낮인데 그 사이카들이 막 환하게 불을 켜고선 앞에 막 엄호하면서 가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는 그럼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네, 저 지금 장기이식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식을 굉장히 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이제 기증자는 없고 하루하루 이제 투석으로 이제 연명을 해가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2007년에 서울 성모병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팀장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주신 이 장기이식 센터 이야기도 많이 궁금한데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신부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본부장으로 계십니다. 네, 먼저 고영복 교수님하고 김혜정 팀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그 옛 성모병원 지금 가톨릭 센터의 병원으로 썼던 건물을 이제 저희가 이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연결점이 아닐까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이제 1989년 제 44차 세계 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우리 교회만의 어떤 운동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또 우리 사회 안에서 교회의 역할들을 갖기 위해서 이 한마음 한몸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운동이 처음에는 헌혈과 헌안 운동,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눔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씩 전문성을 갖추면서 생명 나눔 운동과 함께 또 이제 저개발 국가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이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 가톨릭 의료기관에 꼭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의료기관과 함께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는 그래도 많이 내어주는 물질적인 나눔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 생명 나눔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수술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반면 또 저희 본부 같은 기관에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 개선과 함께 이 생명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몇 번 언급이 됐는데요. 생명 나눔,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가톨릭 의료에서 정말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다들 잘 아실 텐데 1969년 성모병원에서 해낸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